네, 빅데이터와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간인데요. 자,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보면 볼수록 피구왕 통키의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지난번에 청취자 한 분께서 홍금보를 닮았다. 네, 네, 통키가 된 홍금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걸작인데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오셨는데 역시 뭐 이슈가 이슈이다 보니까 조국 사태 이걸 키워드로 놓고 좀 한번 분석을 해보신 거죠? 네, 빅데이터 상에서 어떤 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네.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 도구에서 조국 사태를 검색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네, 큰 뉴스였죠. 네. 네, 사태 당일날 언급량이 급증했는데 네. 물론 이제 이렇게 급증한 이유에는 관련 기사 또 트위트 등 SNS가 양적으로 늘어난 뭐 당연한 결과일 수도 볼 수 있겠는데 근데 특이한 점은 이 사태 관련 이 빅데이터가 급증하기 직전에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언급량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시에 발표를 했는데 네. 2시 전에는 거의 뭐 그 관련 어떤 양이 거의 없다기보다는 없다시피 한 거죠. 없다시피 했다가 2시 후에 폭증을 해버렸다. 네. 예. 여러 가지 뭐 조국 장관 전 장관이죠. 관련 논란이 있긴 했지만 적어도 지난 주 후반을 기준으로 당장 며칠 내 사퇴할 것으로 빅데이터 상으로서는 감지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거의 그 잡히지가 않았다는 게 조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아니라 조국 사태로 넣었을 그러니까요. 경우에 네네.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예상되지 않았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누군가 예. 보면 사퇴하면은 관련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조국 사태라는 표현이 줄어든 이유도 있겠고 이제 집회 장소에서는 사용 용어가 뭐 조국 파면인 이유도 있겠는데 광화문 집회에서. 네, 근데 조국 파면을 넣어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조국 사태 언급량은 사태 당일을 제외하고는 이 추석 직후, 지난 추석 연휴 직후와 네. 지난 개천절 때 가장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고.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낙 이제 놀라운 소식이니까 확 이제 조국 사태라고 하는 언급량이 확 늘어버리는 네. 이런 추세를 보였다는 말씀이신데 조국 사태와 관련된 연관어는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흥미로웠습니다. 네. 조국 사태, 조국 이 장관이 아니라 조국이 아니라 조국 사태라는 검색어와 가장 관련 있는 연관을 분석을 해봤더니 예. 이 검찰과 개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국 사태인데 그래서 둘을 합하면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태의 변에서도 나타났던 끝까지 검찰 개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빅데이터상 나타났고요. 예. 이 특이한 점은 검색어를 조국 사태로 넣지 않고 조국 이름 두 글자만 넣어도 가장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는 마찬가지로 검찰과 개혁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빅데이터상을 보면은 비록 사태는 했지만 이 조국 이름 두 글자가 검찰 개혁이라는 이 상징성과 예. 빅데이터상 연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네, 있었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죠. 네. 근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뭐예요?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전국 이제 55개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이제 빅데이터 형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네. 뉴스 기사 분석하는 카인즈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빅카인즈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예, 아, 네. 이제 거기서 이거는 그러면 SNS의 언급이 아니라 뉴스 기사죠. 분석. 예. 근데 이건 좀 다른 점은 SNS나 인스타그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아주 쪼개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 또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또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빅데이터 속성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도 그러면 키워드를 넣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조국 사태를 검색으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해봤는데 이 조국 사태와 연관도가 가장 높은 말은 예. 빅데이터와랑은 좀 달랐습니다. 이 조국 사태와 연관도가 가장 높은 말이 빅카인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럼 빅데이터하고는 다르네 정말. 조금 다른 속성이 있는 뉴스에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어제 뉴스의 집중이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이 왜 사퇴를 했느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뭐 지지율에 부담이 된다. 뭐 그렇죠. 수많은 뉴스가 쏟아졌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네, 거군요. 예. 그래서 빅데이터와 조금 다른 차별화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은 또 검찰 개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허. 주로 SNS의 내용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높게 나오지 않았지만 신문 기사 내용을 위주로 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예. 이 운명 공동체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다음으로 연관도가 높은 것은 촛불 집회.
네.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배경으로 촛불 집회를 의미심장하게 보았다는 해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도 우리가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빈도가 높은 연관으로 문재인 정권 광화문 이것도 집회이고요. 또 예. 청와대 등으로 나타나서 사태의 이유에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뉴스 분석이고요. 이거는 네. 빅카인즈를 통한. 근데 네. 다시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서 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 결정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정 감성이 극도로 높아질 때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요. 요거 좀 분석이 됐나요? 그러니까 왜 사퇴했을까?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뭐 또는 그렇죠. 퇴진 여론이 높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아주 그렇게 나오긴 했죠. 쏟아지는 여론조사에서. 내용이었죠. 네. 그런데 빅데이터는 좀 달랐습니다. 조국 이 금색으로 이 부정 감성이 늘어났냐. 부정 여론과 비슷한 것이 빅데이터 상에서는 부정 감성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로 나뉘면서 이 진영 대결 속성은 강했지만 예. 조국 장관과 관련된 부정 감성은 일반 뉴스 흐름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또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고요. 이 사퇴일 직전이 오히려 빅데이터 상의 부정 감성이 제일 내려온 시점입니다. 그래요? 그럼 왜 사퇴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대적으로 또 한편으로 이 중립 감성, 즉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되지 않는 중립적 여론이 강해지는 시점에 조국 장관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절묘한 시점을 택한 것 아니냐는 것도 이 빅데이터상에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배우자는 또 상당히 부담이 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부정 감성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렇군요. 또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그 이전보다도 더 솟구치는 상황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배우자 대통령이 이 사퇴 배경에 상당히 큰 원인 제공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아무튼 여론조사 결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나 네.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이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서 위기감을 느껴서 결국 여기서 끊으려고 사퇴 결정이 나온 것 아니냐. 네. 이게 언론의 분석이었는데 빅데이터만 놓고 보면 그런 추이는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부정 감성이 제일 최저점이 바로 사퇴 전날이었다. 네. 이런 말씀이고요. 네. 약간 좀 달리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잡히고 그렇죠. 있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